안녕하세요. 라딘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다리는 그 사람의 연락 언제쯤 올까? 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부터 연락이 올지, 온다면 언제쯤 올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드는 뒷면으로 고르실 시간, 앞면으로 고르실 시간 따로 드릴게요.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드를 좀 많이 뽑아서 화면이 굉장히 꽉 찼는데 맨 윗줄에 있는 카드, 이 맨 윗줄에 있는 카드가 여러분의 속마음입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방을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가 봐요. 이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이 사람과의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서도 막상 이 사람과의 재회를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고 해야 하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짐을 짊어지는 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둘 사이에 있었던 사소한 갈등이든 현실적인 문제였든지 간에 그 책임, 무게를 다 여러분이 떠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는데, 연락이 왔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 재회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이 사람을 만날 당시에 내가 힘들었던 기억도 같이 떠오르고, 또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스스로도 좀 헷갈릴 때가 있는 듯 해요. 내가 이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내가 재회를 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번쯤 이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아봤으면 싶어서 기다리는 건지, 한 번씩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듯 합니다. 또 만약 재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재회를 하겠다라는 마음은 아닌 걸로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직 이 사람을 비워내지 못한 건 맞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주겠다, 이런 마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과 썸을 타다가 헤어졌어요. 아쉽고 그리운 마음에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 사귀자라고 관계 정립에 대한 말을 확실히 해주지 않는 이상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미래적인 문제로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돌아왔을 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그리워한들, 기다리고 있다 한들 과거의 힘들었던 시간을 반복하지는 않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바뀌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이 사람이 바뀌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듯해요. 그래서 큰 기대는 없어 보입니다. 기대는 없지만서도 연락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연락이 왔을 때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카드가 상대방의 속마음입니다. 일단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우리 1번 분들을 기다리고 있다입니다. 약간 여러분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다시 연락이 닿는다 하더라도 재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바뀌어서 와야지만 재회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다짐을 한 걸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내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들어줄 의향이 딱히 없달까? 두 분이 어떤 이유에서 멀어졌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구속받고 싶지도 않아 좀 편하게 만나고 싶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먼저 우리 1번 분들께 연락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의무를 좀 져야 할 것 같으니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딱히 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참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과 같은 사이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 1번 분들이 받아주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고 자신이 변할 생각도 딱히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너무 쓰레기 같죠. 사실 좀 이기적인 마음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뭐 이유 없는 이기심은 아닌 듯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좀 있는 듯 하거든요. 뭐 일이 너무 바쁘다든지 뭐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1번 분들과의 관계, 1번 분들에 대한 의무나 책임까지는 좀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짐이란 짐은 모조리 우리 1번 분들이 다 짊어졌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보여지네요. 두 분이 얼마나 만나셨는지, 얼마나 관계를 지속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 기간이 길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오래 만나면서 마음이 진중해지면, 깊어지면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사랑한다까지의 감정은 아닌 감정이 채 깊어지기 전에 멀어진 그래서 두 분이 만난 기간이 좀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듬직한 존재,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여러분이 자신에게 있어서 듬직한 존재이기를, 기댈 수 있는 존재이기를 바란다고 보여지네요. 뭐 이런 마음이 다 있을까?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카드가 연락에 관한 카드입니다. 일단 연락은 오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멀어지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좀 우리 1번 분들에게 연락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어 보여요. 여러분이 자신을 너무 좋아해줬고 사랑해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멀어졌지만 결국은 네가 힘들어서 지쳐서 나에게 돌아올 거다, 연락을 해올 거다라고 좀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했던 게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 만큼 흘러도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봐도 여러분만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배려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좀 해오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연락을 해오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나서 연락을 하는 건 맞지만 막 죽어도 너를 못 잊겠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놓칠 수가 없다. 이런 미치고 팔짝 뛰겠는 마음으로 연락을 해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연락이 왔을 때 뭐 반성을 한다든지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바라는 뭐 확신의 말을 해준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잘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떠보듯이 연락을 해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먼저 연락을 했으니 여러분께서 자신을 잡아주지 않을까,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품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언제쯤 연락이 오겠느냐, 시기적으로 보자면 한 달 후라고 보여져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날로부터 한 달 후에 연락이 오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다시 연락이 닿고 교류가 시작됐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겠느냐라고 보면 이제 여러분도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예전의 그 힘든 시간을 반복하지는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온전히 받아주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정리된 게 아니고 또 정리되어 가다가도 이 사람의 연락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칼같이 끊어내지는 못하고 조금 애매한 관계로 지내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심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땐 어느 정도 생각이란 걸 하고 오지 않았을까? 당장은 아니어도 나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결심을 하고 돌아온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면서 기대를 갖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카드, 러버스 카드가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로 나왔는데요. 그러지 마시래요. 뭐 이 사람을 대차게 밀어내라, 칼같이 끊어내라 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기대를 하지 말라. 이 사람이 그렇게 좀 책임감 없이 여러분을 대하는 만큼 여러분 역시도 이 사람을 조금 가볍게 대해라 라고 하네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좀 덜 할 테고 또 타로가 뭐라고 제가 뭐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확신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지금 제 카드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에 가서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1번 분들도 마음을 좀 많이 비워내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고 카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우리 1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람의 연락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일단 연락은 올 거라고 보여지고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보여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리딩 우리 1번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복채 개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맨 윗줄에 깔려있는 카드입니다. 우리 2번 분들은 마음이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 어떤 오해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오해라는 게 뭐 대단한 오해를 말하는 건 아니고, 대단한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나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닌데 상대방 쪽에서 좀 곡해해서 들어버렸다든지, 내가 뭔가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곧이곧대로 들어버렸다든지 하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상대방이 그동안 여러분에게 항상 좀 사랑을 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맞춰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조금 선을 넘었달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었달까? 내가 받는 이 사람의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좀 당연하게 느껴졌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뭔가 의견 다툼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좀 아차 싶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헤어져 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는데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가 이런 식이면 내가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이 상대방이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하고 여러분을 좀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당황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관계를 돌이켜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나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우리 2번 분들을 차단해버렸다든지 하면서 좀 틈을 안 주고 있지 않을까. 예시이기는 하지만 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앞불싸 싶으면서도 화가 나기도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그랬어도 변명할 기회조차 안 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차단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가벼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진짜 이렇게 나랑 끝을 낸다고? 하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시는 분들이 많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있었던 건 아닐까? 혹은 나와 헤어지고 싶었는데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걸 빌미로 나와 헤어져 버린 게 아닐까라고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마냥 잘못했다, 반성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 제가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분명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할 만한, 맘에도 없는 말을 할 만한,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다만 상대방이 여러분의 그 깊은 속뜻, 진짜 속마음을 좀 알아주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좀 틀어지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카드가 상대방의 속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우리 2번 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네요. 두 분이 얼마나 만나다 헤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를 해도 거의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았을 정도로 거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남을 지속해오면서 조금 편안해졌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 자체는 늘 한결같았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2번 분들도 느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만 이 사람이 우리 2번 분과의 관계를 정리한 데에는 아무리 사랑해도 용인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우리 2번 분들의 성격적인 면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상황적인 이유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까 예시를 들어드렸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2번 분들은 화가 나서 서운해서 나를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이별을 말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고 서운해도 그런 말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혹은 한두 번은 이해했지만 반복적으로 이러는 건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걸로 보여요.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은 냉정하게 우리 2번 분들을 밀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밀어내면서도 이 사람 마음속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한 번은 넘어갈까? 이해를 해볼까?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넘어가자니 화가 나고 이렇게 끝을 내자니 마음이 너무 크게 남아서 힘들고 본인 마음에 어떤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여러분과의 대화를 좀 피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게 오롯이 본인의 생각, 본인의 판단이어야 하는데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혹은 얼굴을 마주하면 흔들려서 오롯이 본인 판단하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휩쓸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곰곰이 생각 중이다. 계속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중이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이었고 두 분의 연령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미래까지도 생각할 만큼 감정이 깊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만약 마음이 가볍고 그냥 연애만 하다 끝날 사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까짓 거 언젠가 끝이 있을 관계인데 하면서 그냥 좀 쿨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도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죠. 어느 정도.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은 우리 2번 분들에게 연락을 해올지, 온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고 보인다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셔야 할 시기, 먼저 연락을 해도 좋을 시기로 봐주시면 좋을 듯 해요. 여기 세 번째 줄에 깔려있는 카드입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어떤 문제,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멀어지셨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헤어짐의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도 소중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그냥 이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뭔가 이 사람 입장에서 우리 2번 분들과 다시 시작을 한다 한들 관계가 좋게 이어질 거라는 생각, 희망이 잘 들지 않는가 봅니다. 되게 단호한 면이 있는 사람이네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단호하고 칼 같은 성격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때가 있다고 해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앞으로 4개월 후라고 보이는데, 근데 또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온다든지 뭐 재회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마음이 많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기인 만큼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연락을 안 받고 뭐 대차게 밀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여러분의 연락을 좀 받아주고 대화도 나누고 할 것으로 보여요. 서로 근황을 나눈다던가 시간 되면 한번 보자라거나 막 감정을 털어놓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연락을 주고받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전 연인인 걸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의지는 갖겠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뭐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어서라기보다는 오랜만이기도 하고 이미 끝난 관계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막상 만나면 뭐 카톡이나 전화통화보다는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혹시 뭐 지금 이 사람에게 차단을 당했다라고 하신다면 그때쯤엔 차단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연락을 해오진 않을지언정 차단은 풀 걸로 보여져요. 차단을 당하신 분들은 그때쯤 차단이 풀리면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이렇게 끊어지겠느냐, 재회가 되겠느냐를 봤을 땐 사실 재회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한 번 먹은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과 연락이 닿았을 때 우리 2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다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을 봐가면서 뭐 찔러보듯이 떠보듯이 하시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겠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께서 이 사람에게 사과를 할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사과를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전달을 하셔야 할 걸로 보여요. 얼버무리듯이 얼렁뚱땅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았네, 다시 만나도 그대로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재회에 좀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날짜 기준으로 4개월 후에 연락이 닿았을 때 그때에도 우리 2번 분이 이 사람과 꼭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대로다라고 하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의 카드에서도 힘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람의 연락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락 자체는 오기가 어렵겠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면 여러분의 연락을 받아주고
재회까지도 가능한 흐름이라고 보여지니까 우리 2번 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리딩 우리 2번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복채 개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맨 윗줄에 깔려있는 카드가 여러분의 속마음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니까 우리 3번 분들 되게 짤없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원래 성향이 좀 짤없는 분들인지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방에 한해서 짤없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짤없다, 냉정한 상태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사람과 완전히 끝이 났다. 끝이 난 이유는 상대방의 잘못. 내가 용인할 수 없는 어떤 언행이나 잘못을 상대방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보여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얘를 다시 만나면 진짜 미친 거다. 등신 호구를 자처하는 거다. 절대 안 받아줄 거야. 안 만날 거야. 하는 느낌? 이 상대방이 되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 봐요. 거짓말을 했다든지, 바람을 피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좀 기만했다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단호하고 냉정하게 이 사람을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좀 힘드신 상태, 괴로우신 상태라고 보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이 사람에게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나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믿기지 않고 속상하고 슬프고 화도 나고 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동안 내가 만났던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나한테 진심이 있기는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과 함께 해온 지난 모든 시간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이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보여줬던 모습, 모든 걸 다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때때로 이 사람과 정말 이렇게 끝이 난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마음을 다치면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로 보여요. 다만 그 와중에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이 사람을 내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가 이 사람과의 재회를 바라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언젠가 한 번쯤은 이 사람이 죽도록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연락을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어쩌면 이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게 꽤 여러 번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3번 분들이 단 한 번의 잘못, 단 한 번의 실수로 이 사람을 쳐낸 게 아니라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왔던, 누적되어 왔던 게 터지면서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다, 봐줄 수가 없다 하면서 잘라내게 되신 걸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여러 차례 우리 3번 분들께 용서를 구하거나 빌거나 연락이 왔던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카드가 상대방의 속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니까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의 인연이 좀 길게 지속되셨던 분들, 뭐 썸이든 연애든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온 기간이 길었던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게, 끝이 난 게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좀 집처럼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집, 바깥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쉬는 곳, 나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분이 장기 연애를 하셨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 보니까 또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자극을 받지 못하는 느낌, 루즈한 느낌, 뭐 한마디로 좀 권태기?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자극이 좀 필요했다, 도파민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면 뭐 환승을 하려거나 혹은 바람핀 상대를 너무 좋아해서 피웠다기보다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좀 루즈해지다 보니까 그 도파민을 충족시킬 곳을 찾았던 느낌이에요. 그 바람난 상대에게 가버리겠다가 아니라 나 갔다 올게, 갔다 와서 너한테 잘할게, 갔다 오면 너한테 더 잘할 것 같아 같은 느낌? 이번 개벽다구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다지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걸로 보여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바람핀 거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거나 의지를 하거나 하진 않았어. 그냥 심심해서 가지고 놀려고 만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야, 이런 느낌? 잘못인 걸 알긴 아는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물론 예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뭐 바람을 피웠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잘못을 우리 3번 분들에게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잘못에 대해서 그다지 큰 반성을 하지는 않는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진짜 바람을 피우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과 헤어지게 될 거란 생각은 못했던 듯 해요. 내가 빌면, 사과하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면이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3번 분들이 늘 이 사람을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했던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엔 우리 3번 분들이 좀 단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일보 후퇴한 느낌이에요. 아직 화가 나서 그런 걸 거야.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받아줄 거야. 그리고 네가 오해한 거야. 조금 몸 숨기고 있다가 내버려뒀다가 다시 얘기하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와, 대단하다.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 3번 분을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있냐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약간 집같이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집, 하우스, 홈. 흔히 남녀가 나누는 그런 뜨거운 사랑보다는 약간 가족애에 가까워요. 너는 내 사람이고 당연히 내 곁에 있어야 할,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라고 한다면 있기는 있지만 막 설렘이나 남녀 간에 느끼는 그런 뜨거운 사랑보다는 가족애 같은 그런 편안한 감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읽을수록 되게 괘씸하네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지,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올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카드가 연락운에 관한 카드인데 사실 안 읽어도 알 것 같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상했던 대로 연락은 오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 길어도 2주일 안에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3번 분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숨어 있다가 몸을 숨기고 있다가 우리 3번 분들에게 연락을 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음이 급해요. 혹시라도 우리 3번 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시간을 길게 지체하면 정말 영영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연락을 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약간 소유욕 같기도 해요. 넌 내 거니까, 내 사람이니까 안 돼. 그리고 내로남불 마인드도 좀 보이네요.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같은 느낌? 태양이야 뭐야. 근데 이런 마음은 꽁꽁 감춰두고 연락이 올 때는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싹싹 빌면서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과 우리 3번 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카드 읽어볼 텐데요. 우리 3번 분들 칼같이 대차게 짤없이 밀어내신 것과는 다르게 또 이 사람을 받아주겠네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좀 받아주게 되는, 그래서 다시 예전과 같은 사이로 돌아가게 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집같이, 가족같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약간 자식처럼 생각하나 봐요. 이성적인 감정도 감정인데 내가 보듬어야 하고 품어야 할 그런 대상에게 갖는 감정, 모성애, 부성애 혹은 연민, 이런 쓰잘데기 없는 감정 때문에 이 사람을 쳐내지 못하고 또 받아주시는 걸로 보입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살짝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부디 지금 갖고 계신 그 마음을 더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3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람의 연락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연락 굉장히 빠르게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재회로 가는 흐름이라고 보여져서 카드를 읽는 제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 컵 7번처럼 굉장히 혼란스럽고 심란해졌습니다.
부디 우리 3번 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발로 뻥 차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리딩 우리 3번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복채 개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맨 윗줄에 깔려있는 카드가 여러분의 속마음입니다.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상황 이별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지네요. 관계 상태나 상황을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봤을 때 마음보다는 상황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여기 컵 10번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니 아직도 이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랑은 가득히 남아 있다. 전혀 죽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잡거나 하지는 못하고 그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 사람과 끝났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봐야지, 얼른 내 새로운 짝을 찾아봐야지 같은 생각, 새로운 출발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이 사람과 함께 했던 때, 헤어지던 그 순간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세상의 수많은 이별 중에 상황 이별이 가장 슬프고 가장 마음 아픈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4번 분들 마음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건 이 슬픈 감정, 아픈 감정을 막 어디다 표출하거나 풀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끌어안고 있다, 감내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더 마음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주변에 말하지 못하고 감내하는 이유야 다양하겠지만은 지금 카드에서 느껴지기로는 입 밖에 내봤자,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욕보이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내 마음에 들어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감내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좀 비밀스러운 관계,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관계성에 놓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더더욱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카드가 상대방의 속마음인데요. 두 분은 진짜 상황 이별을 하신 게 맞나 봐요. 그리고 그 상황이 이 상대방, 이 사람의 상황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네요. 보면 이 사람 역시도 마음만큼은 우리 4번 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우리 4번 분들이 자신의 운명의 상대이다, 운명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지금은 멀어졌으니까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두 분이 만나던 당시에는 이 사람이 종종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운명의 상대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4번 분이 자신의 이상형이었다라고 해요. 이게 꼭 외적인 부분,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외모도 이상형에 가깝지만 성격, 그리고 성향까지도 자신의 이상향이다라고 해요. 약간 그런 거예요. 너무 예쁜데, 너무 잘생겼는데, 성격까지 나랑 너무 잘 맞아. 게다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지도 않고, 같이 있으면 연인이자 친구 같은 편안함도 느껴지고, 내가 진짜 찾던 내 반쪽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4번 분들과 헤어졌지만서도 친구로라도 곁에 남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입니다. 다만 그게 본인의 욕심이고 우리 4번 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 같아서는 친구로서, 지인으로서라도 곁에 남고 싶다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감정과 이성을 정확히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까지 우리 4번 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서고 나니까 자신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 4번 분께 딱히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듯하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있지 않나. 말한다 한들 상황이 바뀔 것도 아니고 들으면 괜히 우리 4번 분들만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치 우리 4번 분이 그랬듯이 이 사람 역시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헤어질 당시에 우리 4번 분들 마음 덜 힘들으라고, 자기 빨리 잊으라고 좀 나쁘게, 냉정하게, 차갑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이 그렇게 막 감성적인 사람이 아닐 걸로 보이는데 우리 4번 분에 한해서는 좀 감성적인 면도 있나 봐요.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어지지만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운명이라면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겠지라고 자기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달래는 것도 있어 보이네요. 두 분 다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데 헤어졌다라고 보여지니까 마음이 더 안 좋습니다. 마치 견우와 직녀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리 4번 분에게 연락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있기는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래요.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친구처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그땐 그랬었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쯤 지인으로서, 친구로서 연락을 해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연락하려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지인으로라도 우리 4번 분 곁에 남고 싶어 하기 때문에 훗날 한 번쯤은 연락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지, 온다면 언제쯤 올지, 아니면 진짜 죽기 전에나 연락을 해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고 보인다면 우리 4번 분께서 먼저 연락을 해봐도 좋을 시기, 연락을 해야 할 시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텐컵이 떠 있네요. 두 분이 사이좋게 텐컵을 나눠 갖고 계시네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지는 못할 걸로 보여요.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도, 또 우리 4번 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한동안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걸로 보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감정적인 이유로 헤어진 게 아니고 상황 이별을 한 거다 보니까 본인이 연락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늘 품고 있을 테지만 차마 먼저 연락을 하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밑에
두 분이 어떤 관계로 흘러가겠느냐를 봤을 때 저는 두 분이 재회를 하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떡하니 텐컵이 떠 있습니다. 또 여기 마지막에 컵 6번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의미를 담은 컵 6번 카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의 카드로 나와 있는 걸 보니 여러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셔서 좀 이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충분히 재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 분이 어떤 상황 때문에 헤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디테일한 솔루션이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헤어지기엔 두 사람이 너무 서로를 좋아해요. 지금 이 정도의 카드면 사실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좀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아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런 감성적인 생각처럼 어떻게든 돌고 돌아 다시 만날 인연이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돌고 돌면 너무 멀잖아요. 기왕 다시 만날 거면 빨리 다시 만나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락을 해보기에 좋은 시기라고 한다면, 앞으로 2달 후, 시청일자 기준으로 2달 후에 먼저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달 후에 이 사람의 상황이, 서로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180도 달라져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2달 만에 해결이 될 일이면 애초에 두 분이 헤어지지도 않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과 헤어져서는 못 살겠구나를 깨닫기엔 충분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황에 큰 변화는 없지만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이겨내보겠다 하면서 우리 4번 분들이 내미는 손을 밀어내지 않고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도 어쩌면 좀 용기가 나지 않고 이 사람이 더 힘들까 봐서 망설여지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용기 내셔서 다가가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생각해요. 근데 너무 아까워요, 두 분이 헤어지기엔. 제가 지금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 4개의 덱을 깔았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텐컵이 3개나 떴다는 건 신기한 일입니다. 그만큼 두 분의 감정이 깊기 때문에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거겠죠?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 4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람의 연락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연락이 온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마음은 너무도 크다, 사랑은 너무도 크다라고 보여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 후쯤 한번 용기 내셔서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딩 우리 4번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랄게요. 복채 개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